안녕하세요.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. 아토피 환자들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덥고 습한 여름에도 또 춥고 건조한 겨울에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철 아토피 피부의 관리에 대해 서울 여성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겨울철 건조한 대기와 실내의 급격한 온도 차이로 아토피 환자의 가려움증은 더욱 극심해집니다. 아토피의 악화를 막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상체질과 전문의 김정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여름철에도 아토피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들어봤었는데요. 이제는 또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이라 이 날씨에 맞는 아토피 피부 관리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떤 게 그렇습니다. 있을까요? 네. 여름철 하면 우선 덥고 습한 계절이죠. 이 덥고 습한 이런 날씨도 피부에 상당히 힘든 그런 작용을 하지만 또 이 차갑고 건조한 이런 계절적인 영향도 피부에 꽤나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. 특히 건조하고 차가운 그런 환경이 피부에는 훨씬 더 악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런 계절이 되게 되면 이 피부는 조금 딱딱해지고 또 건조해지게 됩니다. 그리고 피부층 아래에 지방질을 많이 위치시키게 되는데요. 네. 그 이유가 이런 차가운 계절인 겨울을 대비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피부 자체의 호흡을 줄이게 되고 여러 가지 그 대사 기능들을 낮추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피부의 변화는 정상적인 피부뿐만이 아니라 아토피화되어 있는 피부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. 그러다 보면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 이 아토피 세포를 자극하게 되어서 이 증상들이 심해지는 그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. 네, 겨울철이 되면 피부에 각질이 잘 생기기도 하고요. 또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트고 또 쓰라린 증상까지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아토피 환자들은 더 고통스럽게 느낄 것 같아요. 네,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겨울철이 되면 이 증상들이 심해지는 것, 즉 가려움이 심해진다든지 습진성 형태가 심해진다든지 하는 것들을 겪어보셨을 텐데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습제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사용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가려운 게 덜한 것 같지만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는 더 건조함을 자꾸 느끼게 되고 특히 밤에 자는 시간에 많이 가렵다든지 또 피부의 색이 점차적으로 좀 어두워진다든지 네. 이런 그 부작용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 이렇게 무작정 보습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서 자신의 피부에 좀 응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네, 그럼 겨울철에 아토피 환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들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. 우선 건조함에 대한 대처를 잘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건조함은 추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겨울철의 대기 상태에서 기인하는데요. 우리는 날씨가 추우면 난방을 한다든지 또는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이 추위는 해결이 되지만 네. 건조함에 대해서는 거의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걸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. 이 건조한 공기는 직접적으로 피부를 자극하게 되는데요. 따라서 이 겨울철이 되면 밖에 장시간 외출을 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많이 따갑다든지 네. 또는 뭐 쓰라린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. 기본적으로 따라서 겨울에는 이 실외의 환경에서 장시간 그 피부를 노출하는 것을 좀 피해 주시고 보다도 안정적인 그런 실내 환경에서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. 특히 오늘날은 이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라고 불리는 이런 각종 그 자극성 화학 물질들이 대기 중에 범람하기 때문에 아토피를 가지신 분들은 훨씬 더 피부에 좋지 않은 자극을 많이 받는 게 사실입니다. 따라서 네. 옛날처럼 이 실외 활동을 많이 겨울철에도 똑같이 즐기려고 한다면 다소 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건조하기 때문에 보습제 사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. 또 원장님께서는 보습제를 또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. 우선 건조함이 심한 계절이기 때문에 다소 소량의 보습제를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. 다만 보습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의 양은 최소화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우선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이 보습제의 성분이 천연 성분인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우리가 보통 천연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극소량의 천연 물질의 함유량만으로도 천연 제품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 내용물을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겠고요. 또 이 피부가 이렇게 진물이 흐른다든지 또는 염증이 심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부위에는 직접적으로 보습제를 발라서 침투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꾸 이 보습제가 그러한 진물이 만들어져 있고 습진성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곳에 많이 침투를 하게 되면 염증이 악화되는 것들을 우리 환자분들은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. 그리고 이 안정적인 어떤 실내 환경에서 네. 세척을 충분히 잘 하고 피부 자체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깨끗한 수분을 섭취한다든지 또 평소에 전반적인 어떤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피부에는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보습은 보습제가 아니라 영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. 네. 이런 점을 좀 평소에 건강 상태 실천해서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겨울철에 알아야 할 또 아토피 관리법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? 피부는 배설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겨울철에 추위에 의해서 땀이 잘 나지 않게 되죠. 네. 그러다 보면 피부층에 있는 수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각종 노폐물들 또 대사의 산물들이 땀과 함께 배출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피부층 아래에 이런 노폐물들이 많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심하게 폭발적으로 가려움을 느끼게 된다든지 하는 것도 겨울철에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러한 것들 원인들 때문인데요. 따라서 피부의 배설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겨울철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. 특히 아토피 환자분들은 더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.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운동인데요. 네. 겨울철이기 때문에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. 다만 뭐 바쁜 수험생이라든지 직장인들이라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네. 뭐 반신욕이라든지 뭐 족욕 또는 사우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피부 바깥으로 이렇게 땀을 배출하는 것을 실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또 하나는 땀을 충분히 흘린 이후에는 깨끗한 수분을 잘 섭취하시고요. 또 기본적으로 영양 섭취를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겨울철 아토피 관리로 건조함에 대처하는 거 그리고 또 피부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또 이 밖에 어떤 관리법들이 있을까요? 네,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입니다. 네. 물론 감기 같은 질환을 평생 걸리지 않을 정도로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요. 감기에 걸리고 난 이후에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시키는 것은 역시 면역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평소에 면역 기능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. 특히 이런 약물 알러지 이후에 발생한 알러지 피부염이라든지 또는 아토피의 증상 심화 상태에서는 장내 환경을 빠르게 컨트롤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. 뭐 유산균을 활용한다든지 다만 이것도 우리 전통 식품에 있는 그런 유산균들을 활용해서 장내 환경을 빠르게 안정시켜주면 이런 알러지 증상들도 바로 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소화 기능을 안정시켜서 다소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편한 그런 식사를 먹여주는 것이 감기 이후에 체내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 피부의 트러블도 자연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. 네, 이 시간에는 사상체질의학과 전문의 김종호 원장과 함께 겨울철 아토피 피부의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